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걸쳤죠. 네. 시도에 걸친 형태예요. 이게 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같은 도내입니다. 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시군에 걸쳐서 자, 지정될 수도 있죠.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크게 시도에 걸치는 형태,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치는 형태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 계획을 수립할 건지, 자, 수립권자 원칙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수립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네 가지 있습니다. 1, 2, 3, 4가 있죠. 깔로 묶어 보시는데 1번에 광역계획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형태죠.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가 어떻게 수립해라? 공동 수립합니다. 2번 보시고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야 된다. 자, 요 형태죠.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칠 때는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이하 내용들이 나온 이유는 자,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나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만하게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자기 관할에 유리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 수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수립할 건지가 밑에 나와요. 3번에 보시면은 강력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강력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라. 그래서 여기에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돼서. 자, 이럴 때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자, 협의가 안 돼 수립 못 했어요. 그러면은 승인 신청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해라? 도지사가 수립을 하자. 자, 4번에 보시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 국가계획은 최우선 시행계획이죠. 자, 이와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경우나 강력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 형태인데 시도에 걸칠 때는 이 광역시설의 규모가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광역계획군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돼 수립 못했어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이럴 때는 누가 수립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자 이 뜻입니다. 자, 밑에 예외 1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수립 줄치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거기 줄치고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줄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럴 경우죠. 자, 여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학교 선배고 도지사가 학교 후배다. 자, 자꾸 수립하는데 선후배 간에 자꾸 덜먹거리면서 후배에게 자,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후배 입장에서 원만한 수립이 어렵겠죠. 그럴 때는 뭐 해라? 요청해라. 요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간에 자, 3자 간에 무슨 수립한다? 공동 수립을 합니다. 왜냐? 광역계획군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꼭 만들어야 되죠.
협의가 안 돼서 못 만들었다 소리는 못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이런 방법으로 꼭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도지사 공동수립 및 단독수립 줄칩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할 경우 줄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줄칩니다.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강력도시에 수립할 수 있으며까지 줄치고 또 줄칩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을 했다. 그게 줄치고 이럴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강력도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형태.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됩니다. 여기도. 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아예 도지사에게 수립을 맡기자 할 수도 있죠. 그걸 협의 거쳐서 요청을 한다는 뜻이에요. 협의 요청을 하면은 도지사가 이 계획을 자,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여기도 자, 여기 시장과 여기 군수가 같은 학교 동문이에요. 여기는 다른 동문입니다. 틀림없이 이 군수가 왕따 당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군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요청해라 이 뜻이에요. 요청하면 도지사가 개입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 자,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외울라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지정하면 반드시 수립한다고 제가 앞에서 딱 못을 박아 버리죠. 꼭 수립해야 돼요. 이 강력계획권 지정받기도 상당히 힘든데 아니 이 힘들게 지정해놨는데 계획을 수립을 서로 협의가 안 돼서 5년이고 10년이고 지체된다면 자 이런 광역시설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반드시 수립시켜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 공동수립이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치면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가장 원만한데 틀림없이 협의가 안 될 거다 이 뜻입니다.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반드시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뜻이다라고 읽기만 하세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시도에 걸친 시도지사 공동수립이고 같은 돈에 시군에 걸친 시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시험에도 뭐 나오는데 시험은 그대로 나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제 넘어가서 수립 승인 절차. 자,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승인받는 절차. 제일 먼저 기초조사해야 되죠. 광역계획권이 지정한 곳에 이 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를 수립권자가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줄칩니다.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각종 조사 사항을 버리지 말고 자, 정보 체계로 구축해라는 것은 전산 파일화 시켜서 자, 그걸 파일 그대로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 절차인데 줄칩니다. 수립권자는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자, 뭐 개최해서 듣는다? 공청회. 자, 그리고 밑에 줄에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줄치시면 돼요. 이럴 때 의견 제시는 30일에 하는데 여기도 여러 번 시험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죠. 예, 내면 논다 뜻이에요, 거기에.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자, 협의 심의 칸에 그냥 읽고 갑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거나 수립 병행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자, 요청받는 30일 의견 제시해야 돼요.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승인하거나 수립 병행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자,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협의 심의 절차 거치고 나면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줄칩니다. 시도지사 수립 병행한 것은 누가 승인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자, 그리고 관로안에 자, 줄칩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협의 요청이 한 도지사 단독 수립의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 자, 여기 보세요. 자,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죠. 또 요청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 3자 공동 수립하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도지사가 자, 협의 요청이나 요청을 받아서 수립한 거예요. 이거는 도지사 승인 대상인데 이럴 때는 이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상에서 어떻게 하자? 제외하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도 시험에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보던 두꺼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 시험 다 이렇게 세부 사항이 출제되는데 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3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왜? 빨리 합격시키려고. 빨리 합격하는 게 좋죠. 내년까지 가면 또 피곤하다. 그래서 빨리 합격이 제일 좋아요. 빨리 합격해 돈 벌어야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승인 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에게 승인된 서류 송부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 병행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줄치고, 승인 후 행정기관 장과 시장군수에 송부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공고열람,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보에 공고하고 30상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수립 승인 절차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밑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 부분은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기초정보체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줄칩니다.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자, 조사할 사항이 또 세월이 지나면 변동이 생기죠.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 드리면 5년마다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립기준은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각종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강력도시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칠판 보시면은, 자, 시도지사 공동 수립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랬죠.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돼요. 자, 협의가 안 되면은 3년 지나고 승인 신청 못하면 장관이 수립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장군수 공동 수립이 가장 이상적인데 협의 안 될 것 뻔해요. 그럼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승인 신청 못했다면 도지사 수립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자, 이 사람들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되면 3년을 기다리지 말고 협의 안 될 땐 빨리 뭐 신청해라는 뜻이에요. 조정 신청을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면은 장관이나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시장군수 공동 수립할 수 있도록 뭐 해준다는 뜻이에요.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도록,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도록 해서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조정신청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 안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줄칩니다.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가 있다. 줄칩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협의 공고 직접 조정해 보시면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줄칩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은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당사인에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말 기한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해 줍니다. 자, 여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단독으로라는 말 해줘야 됩니다.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다시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동 조정 신청이 되죠. 그때는 협의 권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예, 바로 조정해야 됩니다. 자, 방갈로 이번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조정 신청 받거나 직접 조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3번에 광역도시의 수립권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반영해야 시의사 공동수립이나 시장군수 공동수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시험에 노는 것만 딱 넣어놨죠. 그렇죠. 군더더기 다 빼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책은 군더더기 없이 다 빼버리고, 대신에 많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많은 내용. 뒤에 가면 갈수록, 예, 두꺼운 책에 없던 내용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왜? 시험은 요즘은 이것저것 다 내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 갑시다. 개설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계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렇게 줄치고, 이 계획도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지역, 즉 단일한 행정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첫째, 이 단일한 행정구역의 장기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고, 두 번째, 이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가장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그래서 이 단일한 행정구역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여기 어느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시가 있어요. 자, 여기 산도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도시에 도심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산 같은 데는 뭘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죠. 이런 곳은 개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어디를 보존하고 어디를 개발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이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특광, 특이특도, 시군이면 이 계획을 반드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우리나라 전역에 다 있다 그랬죠. 각 행정구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한 행정구역에서는 이 계획을 늘 수립을 합니다. 상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계획 속에다가 이 도시의 장기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이 들어가고 이 도시 장기 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별 방향 제시 계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 부른다? 종합계획이라 합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이 계획이 있겠죠. 울산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에 대한 모든 분야별 방향 제시 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걸 종합계획이라 하고 이건 늘 수립됩니다. 앞에 광역도시에는 필요할 때만 수립한다 했죠. 이거는 단일 행정구역은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수립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수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뭐 해줘야 된다? 예, 재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 계획도 방향제시이니까 구속력 없습니다.
비구석적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잠시 책을 자 그게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자 위에 이번에 도시군기본계획 정비라고 해놨죠. 자 거기에 줄칩니다. 수리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정비해 줘야 돼요. 늘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수정해라 했듯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자 5페이지에 1번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딱 한 번 보고 안 봐도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수립권자, 수립대상적. 자,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자, 봅시다. 자, 수립권자, 수립지역. 자, 특별시의 기본계획은 특별시장이 수립합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을 해야 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을 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틀립니다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어떤 경우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역도시에서는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할 수 있었죠? 이거는 안 해요. 자,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은, 자, 먼저, 원칙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관할구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줄치고, 옆에 갈란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자, 예외. 다음의 시군은 그게 줄칩니다.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군에서는 수립해야 되지만 예외로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번 줄칩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번에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모두의 동그라미 모두 포함이 된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의 동그라미. 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돼요. 자, 봅시다. 자, 수립하지 않는 시와 군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특별시나 광시나 특시나 특도는 무조건 수립해야 되죠. 시군에서만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도권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고 인구가 자 10만 명 이하 시군은 수립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왜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가장 개발 많이 하는 곳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속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광역시가 두 번째로 개발 많이 하는데 광역시 주변도 무조건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인구가 10만 명 넘는 것도 개발 많이 하니까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수립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오죠. 자, 수도권에 속한 인구 5만의 군지역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자 수립을 하여야 한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예. 이거 속했네? 그럼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수도권에 속한다 해놨죠? 무조건 수립. 이 세 가지 조건 다 갖춰야 수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런 곳이 어디 있느냐? 대표적으로 강원도 태백시라고 들어봤죠? 자, 수도권 아니죠, 이게? 광시 주변에 없죠? 인구 여기에 6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태백시는 옛날에 탄광도시죠. 예, 탄광이 발달했을 때 인구 한 30만쯤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는 이게 탄광업이 굉장히 번창할 때예요. 70년대, 80년대 이때 인구 한 30만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폐광이 되니까 떠났죠. 한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해발 고도가 이게 700m예요. 태백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제일 가기 좋을 때 가을에 가세요. 예, 단풍 질 때 가야 그래도 좀 볼만합니다. 겨울에 가면 못 내려옵니다. 예, 그 해발 700이 있으니까 눈 왔다 하면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그거 붙들리셔야 돼요. 눈 녹을 때까지. 그래서 가보시면은 야 이런 데도 있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헌집, 그 빈집 있죠. 옛날 탄광에 종사하던 사람 살던 집 있고 너무 물고 여기에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뭐 해놨어요? 카지노 해놨죠. 카지노 여기 해놨어요. 산 중턱에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태백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이걸 수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이 계획의 내용이 모두 일부 하면 안 됩니다. 모두 포함이 된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어디에 전부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은 수립하지 마라. 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상이 다 들어가 있죠. 또 수립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뭐 틀리게 되느냐? 모두와 전부 있죠. 그걸 틀리게 됩니다. 예,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인접지 포함 수립. 자, 그게 줄칩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그게 줄치죠.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 전부 일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지방군수와 미리 뭐 해야 됩니까? 협의하면 인접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가 시고 여기가 군적이에요. 자, 여기가 인구가 여기는 11만 명, 여기 6만 명. 자, 인구수가 작죠? 그럴 때 시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군적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뜻이. 이게 자, 지역의 여건이다. 예. 여건상 필요.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시에서 군적 포함해서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아, 그럼 두 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서 수립하면 광역도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와 이렇게 군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을 자 수립을 하려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광역시설의 설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군제에 걸쳐서 자 여기 광역시설 같은 거 있죠. 들어갈 목적이 있을 때 무슨 계획 수립한다? 광역도시에 수립. 이는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입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합니까? 지역 여건상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자 기본계획 수립해서 인접지를 예외로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립 승인 절차 가서 자 기초조사 여기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생략 못한다 이 뜻이에요.
줄칩니다. 토지적성 평가와 재착성 분석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단일한 행정구역에는 기본적으로 다 수립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할 때 토지 적성에 관한 거 평가, 어느 지역의 토지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평가를 하고 또 재해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다 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각 행정구역별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조사 다인 거죠. 자, 그런 효과 때문에 추가로 2가지 조사를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줄칩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특광, 특이덕도, 시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역시 협의심의 절차 거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을 포함해서 협의하고 요청받는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협의 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30일에 32에 연거푸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는 위에다 쓰세요. 자, 그 사람들은 계획도 수립하고 협의 심의도 자, 직접 거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계획 수립해서 협의 심의도 자기가 직접 수립도 하고 협의 심의 거쳐요. 자, 그리고 도지사, 갈란에 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도지사 찾습니까? 그 위에는 요래 서세요. 시장 군수가 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협의 심의는 도지사가 거칩니다.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는 수립도 하고 협의 심의도 거치고. 자, 도지사 위에 넣습니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는 뭐만 한다? 협의 심의만 거쳐요. 요걸 시험에 2번 물어봤어요. 그것도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쭉 말이 틀렸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놓습니다 시험에 요즘에.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 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자, 협의심의도 자기가 거치고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뭘 거친다? 협의심의 거친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확정 승인에 가서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수립 변경할 경우 확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도지사는 승인받는 다음 시험에 틀려요. 자,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장에 송부하고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한 것은 도지사가 뭐 해야 됩니까? 승인해야 돼요. 자, 그래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 송부해 줍니다. 그럼 공고일납 수립권자는 공보에 공고가 30 이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밑에 까만 점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한번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세 번째 까만 점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실시하는 토지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위해서 우리 추가로 조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금태 박스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에 토지적성 평가나 재착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에 밑줄 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 이 2가지 추가 조사를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즉 수립할 때 한 번 했죠. 그리고 몇 년 안에 실시할 때? 5년 안에 실시할 때는 생략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이는 그냥 보세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자, 이 두 가지 추가 조사 사항을 생략해야 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내기가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범위는 6개 법이죠. 6개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닌 법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런 걸 출제를 꺼립니다. 왜? 무턱대고 내면 답이 2개 나온다. 그래서 딱 출제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가나 중에 뭐만 시험에 나왔다? 가만 내는 거예요. 가만. 예. 나 괜히 한번 내볼까 싶어가 냈다가 짧은 실력에 냈다가 답이 이적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시험 치고 나면은 선생들은 그 문제 보고 이재기할 수 있는 거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요거 냈다. 그럼 다른 법률 다 뒤지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도 더 맞춰야 되니까. 아 이거 다른 법률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 이래 됐으니까 네가 출제 잘못했네 따져버리면 예 저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딱 출제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기가 들어올 문제는 절대로 못 내게 합니다. 그래 해도 매년 몇 문제씩 이재기 받아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수립기준 등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 밑에 박스 내용은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막 딱 시험에 놓을 거 중요한 딱 넣어놨죠. 예. 자 이제 4절로 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 시험에 2문제 옵니다. 2문제. 여기 2문제 좀 뭐예요? 그래서 주로 뭐 노느냐?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교재에 거기에 8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입안 제한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거 자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교재에 11쪽 보세요. 11쪽. 자, 도시군 관리 결정에 있어서 1번 결정권자 원칙 예외 있죠. 그 부분 주로 나오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거기에 결정의 효과 1번 효력 발생일 찾았습니까? 그 효력 발생일 그것도 많이 나왔어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한 2문제까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은, 6페이지에, 7페이지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 개설해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줄칩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그게 줄치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복지 등에 관한 다음은 실행계획.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걸 갈로 묶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합니다. 이 6가지 계획이 발표되면은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이 실행되어서 자, 토지용이나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등등 이런 목적을 자, 달성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계획이다 하는데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이 발표되면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개발이나 보전이 실행돼요. 2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수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개발제한구역 등이 지정이 돼서 개발이 억제되어 버립니다. 자, 3번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기반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개발되겠죠.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발표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일 때는 신개발이 실행되고 정비 사업일 때는 재개발이 실행됩니다.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은 특정 목적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개발이 실행됩니다. 자, 6번에 입주자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의 최소구역 계획이 발표되면은
자, 이런 복합 개발이 실행됩니다. 자, 이 6가지 계획을 가지고 자, 개발과 정비, 보존을 실행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계획을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계획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울산광역시도 이 계획을 통해서 6가지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울산광역시가 뭐였어요? 조선시대 때. 예, 울산광역시는 조선시대 때 최전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휴전선 있죠? 휴전선과 똑같은 위치. 조선시대 적국이 어디예요? 일본이다. 여기가 최전방이에요. 네, 일본 아이들이 여기 넘어와가지고 노락질 해가고 그래서 여기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여기에 조선 이라는 나라에 철강을 제공하던 철강이 여기 있었어요. 철광이 조선시대 때. 예. 그래서 저 북구 쪽에 가면은 여기 철강 캐서 우리 철 생산하는 거 있죠.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 식민지 되고 해배되고 자 1970년대 들어오면서 울산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죠. 예. 국가에서 각종 산업단지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려니까 울산광역시에 자 거기 3번에 기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죠. 이걸 통해서 울산 전역에 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죠. 그걸 가지고 울산시 전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특히 공업지역 분포를 많이 해서 자 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물들이 들어오죠.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업을 통해서 울산시의 국가산업단지, 특히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산업단지 이게 많이 들어오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5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명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울산시 전역에 건물 배치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조성할 때 받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계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울산광역시가.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법적 성질은 일반 사인도 함께 구성하는 무슨 계획이다 이거는? 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정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발표되면은 개발, 정비, 보전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요. 실행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뭘 준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시험에서는 구속적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이 취지를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일 먼저 발표될 것이 뭐요? 방향제시계획이 발표돼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 군 기본계획 같은 것이 발표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방향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뒤에 무슨 계획이 발표됩니까? 실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발표되지요. 그래서 개발 착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 방향 제시 계획이 발표되고 실행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때 갑이 여기다가 주택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장차 무슨 곳이 된다? 자,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지. 엉뚱한 대답할 걸 알기 때문에. 자, 방향 제시 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비구속이랬죠. 자, 개인의 건축에 제한 못해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택이 맞지 않느냐. 어쨌든 방향제 시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앞으로 들어오든 말든 개인적으로 주택건축 같은 것은 허용됩니다. 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느냐. 아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택이 맞지 않느냐. 이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냐.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면서 엉뚱걸 답을 칩니다. 딱 배운 대로만 하세요. 그래서 방향제시계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된다 생각해야지. 그 이후에 주택이 산업단지가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본인이 고민해?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 그런데 실행계획이 발표됐어요. 갑의 주택은 자,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없다. 왜? 이거는 구속적이랬죠. 이 계획이 갑의 주택, 산업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주택은 건축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제한시켜. 자, 근데 어른 공장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산업단지와 공장은 맞지요? 그럼 허용돼 줘야 된다. 만일에 공장 건축을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산업단지와 공장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도록 하면은 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거죠. 이럴 때는 을의 권리 구제 받기 위해서 뭘 제기할 수 있다? 예,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구속적이다, 행정쟁송이 대상이 된다 하는 뜻은 저런 뜻입니다. 자, 수립 절차는 뭐 참고하시고 도시공단 2반 여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